오늘도 또 재밌게 25페이지 한번 쫙 펼쳐봐. 25페이지 장소적 적용 범위 할 차례 맞나? 맞나? 자, 저번 주 내용은 복습을 어떻게 열심히 했나? 나중에 한번 그 10문제 정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지난주 배운 거 매일매일 복습 테스트 한다고 했죠. 자, 일단 25페이지 장소적 적용 범위 보도록 하죠. 이 장소적 적용 범위에서 대충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 여기 미국 땅. 예, 여기 미국 땅인데 갑이라는 미국인이 A라는 미국인을 갖다가 칼로 팍 살해를 했다고. 자, 살인사건이다. 그지? 예. 근데 그게 살인사건이 미국 땅에서 발생한 거야. 근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한국형법을 미국 땅에서 발생한 요 살인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겠지. 예. 미국에는 미국 나름대로 미국 형법이 있을 텐데 괜히 외국 땅에서 발생한 외국 범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적용하려고 했다가는 외교 마찰이 일어납니다. 갔다 가면 또 뭐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배울 거라고. 아, 한국 형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예, 그걸 갖다가 배울 겁니다. 아, 물론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 적용할 겁니다. 예,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인데 그 외에 외국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연 한국 형법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연구하면서 배워나갈 겁니다. 대한민국 형법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자, 이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좀 세부적으로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형법 첫 번째, 속지주의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속지주의. 요 땅지자죠. 예, 당연히 한국 땅.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형법 적용한다. 뭐 지극히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 범죄가 대한민국 땅에 속하면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적용하자. 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가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적용하는 수가 있어. 외국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아주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속인주의라는 원칙 때문에. 속인, 사람 인자겠죠. 자, 요거는 범죄인이 한국인 일 때는 외국에서 그런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형법 무조건 적용하자라는 원칙입니다. 범죄인이 한국인.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보호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인 아니다.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살해를 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죠. 예. 그럴 때 대한민국 형법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하자라는 원칙이 보호주의입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한국인. 피해자가 한국인. 일때 우리 한국 형법 적용하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세계주의라는 원칙이 있어. 이거는 뭡니까? 어떤 놈한테는 우리 대한민국 형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형법을 적용해도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세계주의라는 원칙이. 그럼 이게 뭔데요? 히틀러 생각하면 돼. 히틀러가 사람을 갖다가 한두 명 죽였냐? 아니죠. 거의 100만 단위로 죽었잖아요. 유대인을. 100만 단위를 가스실에 쳐 집어넣고 엄청난 대량 살상행위를 했습니다. 마치 이번에 아에서 미친 짓 하는 것 이상으로 했죠. 이상으로. 바로 그런 범죄를 갖다가 히틀러 같은 그런 놈들이 저지른 범죄. 그 다음 지금 현재 IS가 저지르는 그런 범죄를 갖다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다라는 뜻으로 반인륜 범죄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외국에서 외국인이 이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이런 반인륜 범죄를 범했다면은 전 세계 모든 형법 적용해도 된다라는 원칙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형법 중에 우리 대한민국 형법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놈들한테는 대한민국 형법을 얼마든지 적용해도 된다. 예. 그게 바로 세계주의란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제5원칙이 나오는데 이제 속지주의를 갖다가 조금 확장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의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넓히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아주 기분 좋은 일인데 뭐 그렇게 뭐 광범위하게 무조건 뭐 전 세계로 쭉쭉 이렇게 넓힐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교통수단으로 한정이 됩니다. 자, 이제 기국주의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법조문 체크할 겁니다. 기국주의 이게 뭡니까? 거꾸로 읽으면 더 이해가 됩니다. 국기주의. 자, 이게 이제 땅이지. 이게 대한민국 땅인데 넓혀. 우리 대한민국 땅이 아닌 외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비행기. 그 다음 우리나라 땅이 아닌 저기 외국 그 영해, 외국 영해를 갖다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배. 그러니까 외국을 나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비행기 안. 그 다음에 저기 외국의 영해를 갖다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배 안은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본다라는 원칙이 기국주의야. 조건이 있어. 요게 태극기가 펄럭여야 돼. 태극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시아나 칼기처럼 대한민국 태극기가 이렇게 뒤에 딱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비행기여야 돼. 자,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국적의 비행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배 안에서 발생한 범죄들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들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적용하자. 이게 기국주의. 예. 자, 이제 일단 이게 전부야. 예, 이제 요거와 관련된 판례를 갖다가 아주 재미나게 볼 겁니다. 자, 일단 책 살짝만 좀 보고 서론 뭐 쓸데없는 말은 보지 말고 자, 줄 한번 딱 굳어줘. 용어 정리하십시다.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줄박. 그리고 속지주의 그 밑에 살짝 기국주의 적어두시고. 됐죠? 자, 그 밑에 이제 2조, 3조 나오는데 법조문 한번 보도록 하죠. 2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 줄박 그두시고 대한민국 영역 내 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은 당연하고 내국인은 이제 한국인을 말하겠지. 내국인과 외국인 동그라미 꽝. 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범죄를 범했다면 예, 외국인한테도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적용한다. 그게 자 무슨 주의라? 옆에다 적어주시죠. 속지주의라고 적어두시고 2조가 바로 속지주의를 뜻하고 그 다음에 제3조 한번 봐봐라. 본법은 즉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 줄박 예,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다가 동그라미. 신정환이 알지? 신정환이가 어디서 도박했노? 그럼 뭐 필리핀, 마카오 등등에서 도박을 했지.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 라이온스 선수들 몇몇이가 외국에서 원정 도박하다가 이제 걸렸죠. 자, 걔들은 분명히 외국 땅에서 도박 범죄를 했다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형법 적용할 수 있다. 왜? 이것 때문에. 속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다가 3조 맨 끝머리 뒤에다가 속인주의. 됐지. 속인주의. 그 다음에 제4조. 예, 제4조 한번 봐보자. 뭐 대충 알걸? 예, 자, 법조문 읽어보자. 본법은,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 줄박. 외국이죠. 내국이면 당연히 그냥 이거 적용할 필요 없고 예, 내국이면 바로 속지주의 적용하면 되니까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줄 바꿔주십시오. 대한민국 국적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적어두시고, 자 바로 두 개밖에 안 돼. 선박 동그라미 항공기 동그라미. 선박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줄 바꿔주시고, 왜 내국인을 빠졌을까? 내국인은 무슨 주의? 속인주의로 적용하면 되니까 굳이 뭐 귀국주의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옆에다가 적어두죠. 이걸 갖다가 뭐 귀국주의 이래 적어두면 돼. 그리고 가로 해가지고 요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다 시험에 나왔어. 귀국주의 뒤에 가로 해가지고 속지주의 확장 이래 적어놔. 예, 속지주의 확장. 되지? 예. 아, 첫 시간이라서 이게 좀 경황이 없네. 부산에서 내가 지금 달려온다고. 예. 그렇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시간여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좀 갑자기 뭐 다른 시대로 딱 가면은 뭐 좀 그렇잖아. 순간적으로 좀 정신이 어리둥절하지. 그 주인공이. 지금 그런 상태야. 저게 저 머나먼 남쪽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이해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복 받은 거다. 이 좋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산다는 거 얼마나 복 받는지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오조는 잠깐 놔둘 겁니다. 오조는 좀 특별한 보호주의라고 합니다. 이 나중에는 말하고. 그 다음 6조 보죠, 6조. 예. 6조가 바로 요겁니다. 한번 보자. 진짜 그런가. 자,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 줄바. 그렇죠. 외국이죠, 외국. 예,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이거는 의미 없어. 이거는 체크하지 마라. 예, 대한민국 또는,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동그라미 꽝.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한 놈한테 적용하겠다 이거지. 예, 보호주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 쓸데없는 말입니다. 전조는 이제 5조를 말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볼 거고. 전조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다가 줄 바꿔두시고 외국인 에게 적용한다. 됐죠? 예, 슬래시. 그 밑에다가 적용한다 밑에다가 적어 보호주의라고. 예. 그 다음에 단서가 사실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단서가 옛날에 간통죄가 우리 대한민국에 유효했을 때는 여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이 단서 규정이 적용될 만한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무의미한 단서일 것 같지만 그래도 법조문으로서 살아있으니까 한번 체크나고 가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행위지 법률 줄바. 행위지 밑에다가 적어야지. 외국이죠, 외국. 자,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독일이고, 자, 갑이라는 독일 남자입니다. 독일 남자가 이제 독일에 잠깐 이제 그 여행을 간 한국 유부녀와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간통죄 처벌하지 않죠.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꽤 많았습니다. 요 단서가 이제 적용되는 경우인데 한번 봐봐라. 일단 간통죄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는 전제에서 이해만 하자고. 이해만. 자, 독일 남자가 한국 유부녀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간통을 맺습니다. 간통을.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아파? 이 남편, 한국인 남편 마음이 아프죠. 한국 남편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가 누구야? 이 사람. 한국인이지. 자, 그러면 야, 일로 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 네 자식, 너 왜 막 한국 남편 마음을 아프게 했냐? 너는 대한민국 국민을 피해자로 한 간통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이 독일 남자한테 우리 대한민국 형법, 그 당시 간통죄 그 형법을 갖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예. 한국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를 저질렀잖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결국 요 단서 때문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단서 때문에. 자, 한번 이해해보자. 행위지 법률 줄박. 그것도 듣고 외국이라 했지. 행위지 법률이지. 무슨 행위지? 그 당시 간통행위지.
자, 행위지 법률에 와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만 줄 딱 꺼두시면 됩니다. 그 밑에다 적어 법 규정 X. 그러니까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은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당시 간통죄를 독일에서는 처벌했을까? 처벌 안 했습니다. 그때 간통죄는 조금 약간 문명국가,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문명국가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만 처벌하고 싶다고. 대한민국만. 중국도 내가 물어보니까 중국도 간통죄가 없었다고 그러네. 일본은 뭐 당연하고. 일본 혹시 일본 놈들 있나? 일본 국적 없지? 내가 가끔 가다가 일본 놈도 욕을 많이 할 거야. 예. 혹시 또 친인척 중에 있으면 안 되겠다. 뭐 대부분 일본 놈들은 착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막 간혹 가다가, 예, 아주 나쁜 일본 놈이 있는데 그 얘를 갖다가 가끔씩 될 거야. 예, 그러면 무기 내줘. 알겠지? 어쨌든 일본은 더하죠. 일본은 알지? 일본은 간통죄 벌써부터 없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반통죄라는 법규정이 없어. 독일, 미국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나라가 어디더라? 저 아랍 쪽에 몇몇 나라가 있다. 근데 그것도 남편은 괜찮고 아내가 이제 또 바람 피면은 간통죄로 처벌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래. 근데 자, 이제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명 국가에서는 간통죄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당시 간통죄 법 규정을 두어서 간통죄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단 말이야. 그럼 딱 요 단서가 적용돼. 자, 얘는 간통죄 법 규정이 없지. 예, 간통죄 법 규정이 없는 독일에서 간통행위를 했다고. 간통행위를.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조문 꼼꼼히 따져보자. 구성하지 않아. 그 뒤에 소추, 형집행, 면제, 이거는 그냥 법 규정 없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무시하고. 자,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말이 있죠. 예외로 한다 줄 바꾸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국형법 적용 부적용. 그렇지. 그 밑에다 적어놔. 예외로 한다. 원래 대한민국 국민을 피해자로 한 외국인이면 당연히 보호주의 원칙상 우리 한국형법 적용해야 돼. 근데 이 단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그 외국법에 따르면 처벌하는 법이 없으면 예외로 한다. 한국형법 적용 안 한다. 그 당시 한국형법에 있는 간통죄를 이 외국인인 독일 남자한테는 적용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는 왜 이런 규정을 마련해놨는가 하면 독일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간통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지?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지금 자라왔단 말이야. 태어나면서 계속 성장 과정에서 간통죄 이거는 뭐 처벌하는 거다. 전혀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고. 근데 이런 외국인한테 그걸 적용하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냐? 라고 해서 단서 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거든. 근데 옛날에 여기 있었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꽤 많았습니다. 실제 문제도 자주 나왔고. 근데 지금은 있나 없나? 우리나라도 이제 없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딱히 요 단서 규정이 적용될 만한 범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법조문 역사적으로만 남아있다만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이제 이거는 이제 법조문 문제로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 7조도 법조문 문제. 자, 7조 들어가기 전에 약간 모순 충동되는 그 상황을 갖다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뭐 이제 다 이해했죠? 이거와 관련된 판례 아주 재미난 거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요거 일단 한번 보자. 이론적으로 모순 충동되는 그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있고 독도까지. 마음 같았으면 이 대마도까지, 그제? 예, 우리나라 걸로 해버리고 싶지만은, 자, 이제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이쪽은 이제 미국입니다. 자, 미국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갑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유학생이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제 미국인하고 이제 이렇게 싸웠나 봐. 그래서 미국인을 갖다가 이렇게 칼로 살해하는 살인을 갖다가 저질렀습니다. 미국 땅에서. 자, 그러면 이제 충돌이 될 거야.
요때 요 한국인한테는 일단 미국 측에서는 미국 형법 적용하려고 하겠죠. 그지? 무슨 주의? 미국 자기 나름대로 속지주의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땅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나름대로 속지주의 있겠지. 그래서 뭐 자기 형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미국에도 당연히 형법이 있을 거라. 그래서 미국 형법 적용하려고 할 겁니다. 속지주의 주장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주장할까? 무슨 주의? 속인주의. 그지? 살인 범죄인이 한국인이잖아. 그러면 어이 야 우리나라에는 속인주의 있다. 그래서 속인주의로 우리 한국인이 범죄인이니까 한국인한테 우리 한국형법 적용하려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모순이잖아. 충돌되지. 싸울 겁니다. 서로서로. 미국은 미국형법, 그 다음에 한국은 한국형법. 그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요 범죄인 신병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나라의 형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얘가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측 수사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주로. 그러면, 미국 형법 적용합니다. 미국 형법. 그 다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이런 거야. 얘가 그때 이제 이렇게 살인을 갖다가 저지를 때 나이가 20세였대. 파릇파릇한 20세. 파릇파릇한 이제 20세였는데, 요때 이제 살인을 갖다가 저지르고, 당연히 미 FBI에 체포되고, 그 다음에 미국 검사에서 공소 제기되고, 그 다음 미국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겠지. 자, 그럼 미국 판사가 이제 갑에 대해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 점은 우리 대한민국 판사 좀 본받아야 돼. 미국도 물론 맞다. 미국도 또라이 같은 판결이 있는데, 근데 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 큰 범죄 있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형을 갖다가 아주 중하게 때립니다. 찔끔찔끔 우리나라처럼 1년, 2년 이런 식으로 안 때려. 우리나라는 저번에 보니까 아주 어린애 성추행했는데도 집행유예 때리고 그러대. 미쳤죠. 그는 그 판사 얼굴을 공개시키고 싶은데. 근데 미국 애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론 가끔씩 또라이 같은 판례가 나와. 오제 심슨 같은 하여튼 그런 또라이 같은 판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판사들은요,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형도 선고하고 실제 사형도 집행되잖아. 물론 주마다 조금 틀린데. 실제로 사형 집행돼. 근데 우리나라 사형 집행된 지가 얼마야? 15년? 20년이 흘러가나? 이렇게 인권 국가인 미국도 사형 집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한 게 벌써 10년, 20년이 흘러가고 있네. 어쨌든 미국 판사는 그렇게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징역형 선고할 때 찔끔찔끔 1년, 2년 이렇게 선고 안 합니다. 95년, 102년, 또 어쩔 때는 212년 뭐 이렇게 때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감옥에서 평생 살다 죽어라 이런 뜻이죠. 그거 우리나라에서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뇌물 좀 받아도 근데 그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그럴 때 아예 막 그냥 무기 비슷하게 때려버리고 막 그럽니다.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제 미국 판사가 이제 이 한국인에게 유죄 판결 선고하는데, 이제 만약이다. 이제 70년 선고했다 치십시다. 70년. 그래 이제 이놈은 미국 교도소, 그 악명 높은 흉악 범죄들만 버글버글하는 그 미국 교도소에 수감이 돼. 그래 70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실제 그렇다고 그러대. 이 영화 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어디서 이제 말 들어보니까 실제 이렇게 어린애지. 어린애 그리고 또 동양인이지. 동양인이 그 흉악범죄인들이 미국 흉악범죄인들, 그러니까 미국 원추위, 미국 길태들, 알지? 그런 애들만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만 그 수감되어 있는 그 교도소에 수감되면은 나중에 강릉 가서 배우겠는데 유사강간 당한답니다. 뭔지는 알지? 괜히 상상을 하지 말고 그 짓거리를 갖다가 70년 동안 당했다 생각해봐라. 자, 인생이 참 허무할 거야.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지금 7조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짓거리를 갖다가 70년 동안 당하고 이렇게 개고생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70년이 드디어 지났어. 이제 만기가 됐습니다. 출소되겠지? 만기 출소됐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
이제 뭐 큰일 났죠. 뭐 90세. 할아버지가 돼서 나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를 느끼겠지. 10박교 미국 이렇게 하면서 그리운 내 고향으로 가자.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가면 이제 그래도 나를 좀 반겨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귀국을 했지만은 한국으로 오자마자 얘는 경찰관들에서 또 체포돼. 또 체포되고 한국 판사에 의해서 그 70년 전이지. 70년 전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 재판받게 됩니다. 또. 그때 한국 판사가 얘한테 니는 사형이다라고 선고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예. 원칙적으로. 자, 근데, 야, 형소법 배웠지? 형소법 배웠나? 한 시간 배웠나? 그때 혹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냐? 그럼 이거 좀 말해줘야 되겠네. 자, 그, 한국 형소법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형법에서 말할 건 아닌데, 이제 요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언급을 하야 되네. 그냥 간단합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이해하면 돼. 이게 뭐냐면은, 한 사건,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제자, 다시 논한다. 그러니까 재판한다는 뜻이지.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야. 일단 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 근데 또 재탕, 삼탕, 야, 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탕, 삼탕, 이렇게, 그 범죄인을 갖다가 재판하게 되면 그 범죄인의 인권은 말살이 된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자, 일사부재리 원칙. 그러면, 갑은 예전에 70년 전 살인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적 있나 없나? 있지. 있는데 또 우리 한국형법 적용해가지고 한국 판사가 또 그 70년 사건을 갖다 또 재판하려고 합니다. 이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로 답 찍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나라 판사는 외국 판사를 판사 취급을 안 합니다. 알겠나? 그냥 한국 판사들은 워낙 그 자존심이 세가지고 한국 판사 자기들만 판사래. 그리고 자기들만 한국 판사들이 재판한 것만 재판이지 외국 판사가 재판한 것은 재판 취급을 안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재판받은 것으로 취급 안 한다니까. 우리 한국 판사들이. 그러면 이 갑이라는 애는 자, 70년 전 살인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재판을 받는 경우냐, 첫 번째 재판 받는 경우냐? 첫 번째야. 그러니까 다신 재판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다. 이거 답 찍어야 돼. 자, 근데 이거야. 불상냐, 불상치 않냐? 좀 불상쳐. 70년 동안 이 유사강간 당했는데 또 한국에 와서 또 재판받고 또 교도소, 한국 교도소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 원주에 있고 길태 있고 막 그렇잖아. 그 만만치 않은 또 흉악 범죄들이 있는 또 교도소로 수감된다. 불상타 말이야. 그래서 요 7조 규정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봐봐. 자, 법조문 문제로서 잘 놉니다.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동그라미 외국에서 이거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자, 각 같은 경우죠. 일부 집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 재판을 못 한다라고 안 돼 있죠. 재판은 하는데 좀 불쌍하잖아. 불쌍하니까 야, 판사야, 니 70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좀 불쌍하니까 재판을 할 수 있다야. 다시 재판을 다시가 아니지. 처음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불쌍하니까 좀 봐주면서 해줘라 라는 뜻으로 뭐라고 돼 있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땅 치십시오. 할 수 있다. 처음에 법 규정은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 물어보자. 할 수 있다지. 유식하게 표현하면 임의적 감면이죠. 자, 한국 판사가 만약에 한국 판사가 갑을 갖다가 이렇게 감면 안 해주고 사형을 갖다가 선고했다면 위법적법. 적법이야. 왜? 할 수 있다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는 판사 마음이야. 왜? 법조문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판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자, 현관펜 그 오른쪽 잘 돼 있네.
최근에 이제 2015년도입니다. 헌법 불합치에다가 현관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헌법 불합치 그때 한번 말했나? 말한 적 있어? 같지는 않은데, 이제 완벽하게 같은 개념은 아닌데, 위헌 결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헌법 불합치는 위헌 결정. 이렇게 적어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지? 거의 유사하다라는 뜻.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위헌 결정 나왔어, 위헌 결정. 왜? 아이씨, 이 부상한 애를, 네 마음대로 또 사형을 갖다 선고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위헌 지지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야, 가면 해줘라. 이런 뜻이야. 한다라고 해야지. 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냐. 판사 마음대로 이렇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그거는 잘못이다.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거다. 근데 왜 위헌 결정 그냥 아예 안 때리고 왜 헌법 불합치 이런 결정을 때렸는가 하면 요 법조문 자체가 없으면은 판사 마음대로 또 사형 선고할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2016년이제 2016년 동안은 당분간 놔두는데 그 기간 안에 이제 2016년도 기간 안에 국회의원 너희들 빨리 이걸 갖다가 한다라고 스스로 빨리 개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형식적으로 법조문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법조문 그대로 두면서 위헌 결정하는 경우를 헌법 불합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형법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헌법 불합치는 위헌 결정하고 똑같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지금은 아직 이 법조문 살아있어. 아직은. 근데 2016년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전에 빨리 얘들이, 국회의원들이 빨리 개정을 해야 될 건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개정하겠나? 잘 모르겠다. 나중에 봐야 되겠다. 자, 일단 한번 봐봐. 이제 됐어, 이제. 이제 재밌는 판례들 보도록 합니다. 아주 재밌어. 자, 26페이지. 속지주의. 다 알잖아. 예, 자, 동그란 기억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안 줄바. 이제 대한민국이죠. 예.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불문 줄바 꺼두시고 다 아는 거지만은 요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출제 지문은. 그래서 국적을 불문 줄바. 자국용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자, 니 한번 기국주의 알죠? 국기주의. 뭐 법조문 아까 체크한 것으로 충분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복습 겸해서 체크하고자. 선박, 항공기, 줄박 꺼두시고 그 정도 하면 돼. 요 표현 알아두고 두 번째 조 같은 말이 여러분들 적었지만은 속지주의 확장, 예, 이런 표현도 시험에 요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지 마라. 내가 체크 안 하는 거 절대 볼 필요 없다. 그 다음 속인주의도 알죠? 예, 신정환이 또 삼성 라이온스 선수들 생각하면 돼. 자, 그 정도 하면 되고, 자국민의 범죄, 자국민 줄바 꺼내라. 자국민 밑에다 다시 한번 적자. 범죄인이 한국인. 범죄인이 한국인 이래 적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범죄지 여하 불문 이런 것들 줄 바꿔주시고, 요렇게도 표현이 되더라고 실제 출제에서. 그래서 눈에 익혀두면 좋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미 다 알잖아. 그 다음에 봐,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적극적 속인주의니 소극적 속인주의니 이게 XX. 예, 절대 이렇게 보지 말 것. 절대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핵심 판례는 지금 볼 내용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보호주의로 가십시다. 보호주의도 알죠? 자, 보호주의란 자국 또는 자국은 집어치워라.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 줄바. 그 밑에다 적어두시죠. 예, 피해자가 한국인 이래 적어놓으면 돼. 피해자가 한국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국가보호주의하고 개인보호주의가 있는데, 금방 내가 말했던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적용하자. 그게 바로 그 개인보호주의입니다. 근데 그거 암기할 필요 없다. 암기할 필요 없고, 국가보호주의라는 게 있는데, 국가보호주의는 그 5조라고 적어 주십시오. 5조. 5조. 그 25페이지 한번 봐봐. 이것도 뭐 잘은 안 노는데 또 간혹 가다가 나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예.
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적용하자. 이게 오리지널 보호주의거든. 예, 그 오리지널 보호주의는 아까 금방 봤지만 6조였습니다. 6조. 근데 뭐 내가 예, 5자다 6자다 암기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근데 그 위에 아까 건너뛴 게 6조 위에 5조가 있었거든. 이거는 순전히 그냥 법조문이야. 법조문. 이게 뭐냐면은 어떤 아주 중대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범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말아먹는 범죄들이 있어. 내란죄. 예, 우리 대한민국 말아먹을 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성립하는 게 내란죄. 그 다음에 외환죄는 뭐냐면은 적국과 합세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쳐들어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비름물 작식들이죠. 예,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존립과 관계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들은 무조건 처벌해야 되겠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무조건 처벌해야 되겠지. 그래, 그런 뜻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게 5조입니다. 근데 옛날에 뭐 내외국통 유문인 두 문자로 외우고 그랬는데 이거 두 문자로 암기할 필요 없다. 예, 암기할 필요 없고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두 개인데요. 자, 요게 두 개가 뭔지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 자, 그 동그라미 또 잘 돼 있네. 내외국통 유문인. 내란 외환은 금방 언급했고 국기는 뭘까?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태극기 있지. 태극기를 갖다가 왜 미친놈들이 그 방어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해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태극기를 갖다가 방어해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적용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뭐 이거는 나중에 그 강론 가서 보고. 그다음에 통화하고 유가증권 범죄는 왜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했는데 왜 처벌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갖다가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했다. 무조건 우리 한국에 부정해서 잡아드립니다. 그다음 근데 이제 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고 6번 7번이야. 요 문서죄하고 인장은 이제 도장에 관한 건데 문서죄하고 인장죄는 그냥 똑같습니다. 왜? 항상 이제 문서를 갖다가 위조 다 하고 나서 완성을 할 때 도장을 딱 찍잖아. 그래서 문서죄하고 인장죄는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현관펜 준비해라. 그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그 가로 안에 있는 단어 있지. 단어 중에 공짜만 현관펜 딱 박아. 공짜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짜만. 공인장, 공문서. 여기 이제 일본이라 치자. 여기 일본. 이 가비라는 일본인이다. 나카무라. 쪽발이. 예, 쪽발이 일본인. 자, 근데 네 여자친구 있나? 네 여자친구하고 러브레터 이렇게 써가지고 뭐 교환하고 이렇게 한 적 있나 없나? 있나? 요새도 러브레터. 오, 낭만적인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주 낭만적이야. 니는 러브레터 니는 있지? 아주 낭만적인데. 옛날 일본 영화 중에 그 러브레터라는 영화 보면은 그 오겐키 데스카 라고 외치는 그런 영화가 있었지. 난 처음에 그거 난 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더구만. 어쨌든 자, A하고 B는 한국인인데 아주 이제 열렬히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래서 서로서로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러브레터를 갖다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인이 그걸 갖다 시기를 합니다. 시기해가지고 자, 이 러브레터를 위조를 합니다. 위조해가지고 이제 이 A, B한테 이제 각각 이제 위조한 러브레터를 갖다가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시기를 해가지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러브레터는 공무원 명의로 작성한 문서야. 안 그러면 그냥 사인 명의로 작성한 문서야. 사인 명의죠. 그러니까 사문서입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 얘가 그래 설사 이런 사문서죠.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 수만 장을 뿌려본들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뭐 크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전혀 안 미치죠. 뿌려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그거 주워다가 뭐 그냥 동종이로 쓰면 되지. 맞잖아.
뭐 전혀 영향을 안 미쳐.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봐. 이 갑이라는 요 일본인이 여러분들 다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나?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없나? 경찰관 되려면 1종 있어야 된다. 1종 운전면허증. 안 그러면 응시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 날 때 따놓도록. 이놈의 자식이 갑이라는 일본인이 아이 우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거야. 근데 운전면허증은 누가 작성 명인일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맨 뒤는 누구? 그렇지. 각 지방청장님이지. 예. 청장님이라고 아마 찍혀져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청장님은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명의로 작성된 이런 문서를 갖다가 공문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런 공문서를 갖다가 위조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무면허자들한테 뿌린다 생각해봐라. 돈 받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교통질서는 어떻게 되겠냐? 막 그냥 물란해지겠지. 교통질서 물란해져. 그래서 사문서야 뭐 아무리 뿌려본다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얘한테 우리 사문서 위조죄 적용 안 합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이 외국인이 그것도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문서를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면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 공문서 위조죄는 이 외국인한테 적용합니다. 예, 그게 바로 그 5조의 6호와 7호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다른 거 절대 보지 마. 이 판례가 많습니다. 판례가 많은데 아주 쉽게 찾아. 사자가 들어갈 거야. 사문서, 사인장. 사자 들어가면 한국형법 적용 부적용. 부적용 찍고 나오면 100점 받아. 진짜로. 그래서 공짜 현관표 딱 박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요거 마무리 짓고 조금 쉬도록 합니다. 이제 적용 범위. 자, 세계주의. 세계주의는 아까 내가 어떤 주의인지는 내가 말을 했고,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형법 적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주의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절대 볼 필요 없어. 절대 볼 필요 없고, 예전에 판례 하나 있습니다. 어딨냐면은, 6번째 줄 거 머리 봐봐. 판례는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이라는 거 있죠. 그거 현관편. 중국 민항기 납치. 예전에 20년 전인가? 20몇 년 전인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라고 표현하지. 그 당시는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외교관계가 없던 시절입니다. 외교가 맺어지기 전에 우리는 여기 있는 대만을 갖다가 자유중국 나라 취급했고요. 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요 본토 있지. 중국 본토는 그 당시 외교관계 맺기 전에 외교관계 맺기 전에 중공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공. 중국 공산당 줄임말로 중공. 이렇게 불렀다니까 진짜로. 근데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 중국놈 떼놈들이 하지. 중국놈 두 놈, 이 갑벌이라는 이 두 놈의 자식이 중국 내륙 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운항하는 중국 민항기 한 대를 갖다가 납치를 합니다. 그 기장한테, 기장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납치를 해. 그리고 얘들은 원래 어디로 갈 예정이었는가 하면 요 자유중국 있잖아. 요쪽으로 이렇게 항공기를 납치해가지고 갈 예정이었대. 근데 중국 그 민항기 기장 있지. 기장이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지가 여기로 가면은 그 당시에 안 좋았거든 관계가. 여기로 가면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지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요쪽 자유중국 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그냥 대한민국으로 그냥 건넌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가 한 대 대한민국 영공을 나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전쟁 난 줄 알고 전쟁 사이렌이 울려요. 그때 이제 나도 기억이 나네. 그때 내고 중학생 때인가. 그때 일요일 오후, 그때 막 프로야구 막 열리고 할 때 그때쯤이거든. 예. 프로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뺑 하면서 전쟁 사이렌이 울려. 민방위 훈련 없는, 민방위 훈련 그런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TV에서 보도되기로, 이거 국민 여러분, 이건 실전 상황입니다. 전쟁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보도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 이제 지금도 기억나네. 그 전쟁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니까, 이제 그 고모님이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와 계시는데, 고모님께서, 형진아, 이러면서, 고모님 왜요? 전쟁 났단다.
저기 빨리 저 슈퍼마켓 가가지고 라면 사재기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대. 그래 가가지고 라면 듬뿍 사가지고 왔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이 두 놈의 자식들이 항공기 납치했는데 기장이 그냥 우리 한국에 강제로 이렇게 불식착한 그런 경우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정방송이 나와.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정정방송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사재기한 라면만 처먹었던 기억이 난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지금 라면 별로 안 좋아해. 자, 어쨌든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이 중국 민항기 뭐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두 놈한테 우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 내에서 납치했지. 중국 놈들이지. 또 피해자들 전부 다 중국인들이야. 뭐라 모든 것이 다 중국이야. 그지? 중국인. 적용돼 안 돼? 안 되고. 그 다음에 속인주의 안 되고. 보호주의 안 되고. 그러면 적용하지 말까? 자,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판사들은요, 항공기 납치를 반일륜 범죄로 봤어. 왜? 항공기 한 대 납치하면은 한두 명이 죽냐? 아니지.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이잖아. 그래서 항공기 납치는 반일륜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너희들은 세계주의로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얘들 유죄 판결 때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해결했습니다. 결국은 이 두 놈을 중국에서는 두 놈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겠지. 근데 이 두 놈이 중국 본토로 이렇게 송환되면은 어떻게 될까? 사형도 그냥 사형도 아니죠. 중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우스개 소리가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말이 있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어떤 말이 있는데 중국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장기를 남긴다. 사형수들을 갖다 죽여놔서 장기를 갖다 이렇게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얘들은 중국 그 당시 본토에 넘겨졌다면 찢겨서 죽였을 거야. 찢겨서. 중국 애들은 얼마나 지금도 잔인한데 찢겨서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야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 측에서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압력을 넣어. 미국하고 요 대만 그 당시 자유중국 아니면 그러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정치적 압력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쪽으로 보냈다라는 그 기억이 있다. 어쨌든 자, 이 항공기 납치는 반일륜 범죄고 그 당시 우리 항공요법 적용했습니다. 자, 세계주의를 적용한 최초의 판례가 바로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이야.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하자. 내용은 볼 필요 없어. 세계주의 적용한 유일한 판례다. 그 다음 이 법조문 그 위에 그 세계주의 위에 그 법조문 안 했지. 세계주의라는 296조 2 법조문이 있는데 자 이 범죄 한번 줄 딱 꺼주십시오. 예전에는 없던 법조문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 하도 어린애들을 갖다가 납치 유기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 그 가로 안에 봐봐. 약치 유인 인신매매이제 줄박 요걸 갖다가 반일륜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자 이런 놈들 있지. 미성년자 약치 유인 또 그냥 사람을 갖다가 인신매매하는 이런 놈들을 갖다가 무조건 전 세계 모든 형법을 갖다가 적용하자라는 취지로 특별히 2013년도에 이제 새롭게 신설한 규정입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이 법 규정 있기도 전에 벌써 항공기 납치,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에서 우리 세계주의 적용한 판례가 있다. 그게 시험이 더 잘 나와. 그 다음, 요거 정리하고, 요거 27페이지 형법의 태도, 속죄주의 원칙. 한번 봐봐. 이제 지금부터는 판례인데, 판례를 봐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 하자. 좀 쉬었다가 이제 재밌는 판례 보도록 합니다. 판례만 아니면 그냥 후다닥 넘기려고 했는데, 판례가 있어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이게 시험 지뢰밭이야. 그래서 좀 체크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합니다.